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요, 첼시에서 가장 욕을 먹고 있는 선수 탑 10을 선정하였습니다. 10위는 트레보 찰로바입니다. 첼시의 수비가 걸레짝이 된 부분은 이미 오래전, 그중 헤어스타일부터 대걸레를 하고 나와 축구력 낮아 보이기까지 하는 찰로바. 수비 자체는 디사시보다 나은 게 장점이면서 빌드업, 박스한 수비 때 집중력은 지난 시즌 나쁘지 않았지만 공중볼 낙하 지점 포착은 또 나쁜 편이라서 첼시 팬들이 때리고 싶은 선수 1위에 선정되기도 했던 찰로바였습니다. 게다가 부상 기간이 1년 중 절반으로 빠졌으니 첼시 입장에선 이 폭탄 같은 선수를 계속 안고 가야 하나 고민에 빠졌고, 결국 2024년 여름 그는 크리스탈 팰리스로 임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시즌 막판 보인 좋은 활약이 먹힌 셈이었죠. 첼시 주전으로 쓰긴 애매한 데다 보도진이 뉴스로 키운 애들을 팔아버리는 기조를 보임에 따라서 찰로바가 나갈 것으로 봤지만 팔지 않았고 임대를 돌린 후 2025년 방출이 유력해 보입니다. 9위는 듀스버리 홀입니다. 2024년 여름 이적장에서 가장 많이 돈을 쓴 EPL 구단은 어딜까요? 바로 첼시입니다. 3,500억을 넘게 쓴 첼시는 그중 레스터시티의 2부 리그 학살자 듀스버리 홀에게 526억을 투자해서 영입에 성공을 했습니다. 지난 시즌 2부 리그에서 12골과 14도움을 기록한 이 미들필더는 레스터 감독 마레스코와 함께 2024년 여름 첼시로 동반 이적을 한 케이스. 따라서 썼던 감독이 그대로 다시 기용할 거란 기대 때문에 관심을 모았지만 무색무취의 코너 갤러거 하위 호환이란 평을 받았습니다. 첼시 로고를 혼자 밟고 지나가는 장면이 포착되어 첼시 팬들은 역시 시야가 좁다는 얘기와 함께 바카요코 드링크워터의 제임이라 칭했습니다. 현재 컵 대회용으로 가끔 나오고 있습니다. 8위는 요르겐센입니다. 2002년생 덴마크 국적의 골키퍼 요르겐센은 비아레알과 덴마크 국가대표팀이 기대하는 차세대 수문장으로 비아레알이 애지중지 키워 2023-24 시즌 1군 무대에 데뷔시켰습니다. 아카데미 최고 재능인 만큼 키 192cm에서 뿜어져 나오는 반사신경과 판단력은 발군이었습니다. 첼시는 2024년 여름 로베르토 산체스, 페트로비치, 케파, 베티넬리, 슬로리나까지 5명의 골키퍼를 두고 이 요르겐센에게 거액을 투자했습니다. 팀에 잘 적응시켜서 넘버원 키퍼로 만들 기세였으나 기복 있는 패스 때문에 산체스에게 주전 자리를 뺏어오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산체스가 선녀로 보일 지경. 첼시의 골키퍼 스트레스가 크루트와 이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EPL 빅6 팀 중 유일하게 키퍼로 골머리를 치르고 있습니다. 7위는 악셀 디사시입니다. 바디아실의 폼이 조금씩 살아나면서 과거 티아고 실바 파트너 때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 반면 자책골 아티스트 디사시는 26살 전성기 나이치고 빌드업의 전개가 너무 오른쪽으로만 돌려 뻔하다는 혹평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첼시 입장에선 즉시 전략감으로 보고 645억을 지른 셈인데 2년 차에도 욕을 질펀하게 드시고 있는 중입니다. 엔조와 바디아실의 폼이 오르고 있는 와중에 디사시 또한 아르메니아 클럽 노아와 유로파 컨퍼런스 경기에서 한 골 1도움으로 민심이 잠깐 상승했습니다. 8대0 대승이긴 했지만 디사시는 정작 리그에선 스토퍼와 풀백으로 백업만 뛰었습니다. 주전인 리스 제임스가 부상해 구스토가 계속 그 자리를 메꾸고 있었고, 구스토의 역할 자체가 워낙 많이 뛰어야 하는 자리인지라 지난 여름 사타구니 수술을 한 디사시를 고이고이 아껴 줄 수밖에 없었죠. 6위는 웨슬리 포파나입니다. 2년 동안 부상 때문에 결장 기간이 너무 길어서 첼시 팬들조차 존재 자체를 까먹었던 포파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지컬 유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2024-25 시즌 다시 돌아온 포파나가 욕을 먹는 건 신체 능력이 아닌 축구 지능이 퇴화해서였습니다. 워낙 어릴 때 영입을 해서 아직 나이가 23살에 불과하기 때문에 수비 능력 개선은 가능성이 있는 편으로 보고 있고, 첼시 팬들은 그가 지금은 좀 그래도 리디거처럼 다시 부활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력적인 부분에선 위태위태한 면이 가끔 나오긴 해도 당장 쓸 선수가 포파나, 코릴이라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마저도 부상이라도 또 당하면 첼시는 안 되기에 평소 무릎 아이싱을 자주 해주면서 국대 차출도 조심스럽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5위는 라임 스털링입니다. 2022년 맨시티에서 첼시로 이적한 스털링. 지난 시즌 스털링은 주급 5억을 받는 팀 내 탑 수준의 돈을 받고도 그 정도 활약을 했다고 보기 힘들었습니다. 첼시는 이 선수를 안고 가기보다 임대를 보내기로 합니다.
아스날로 보내는 조건이었고 옵션 없이 임대료 없이 주급의 절반까지 보조해주는 것이었으니까 아스날 입장에선 슈퍼을이 따로 없었죠. 첼시는 제이든 산초를 임대로 데려와 어떻게든 스털링을 처리해야 했고 아스날 행이 확정되었습니다. 리버풀, 맨시티, 첼시, 아스날 모두 뛰어본 선수가 된 것입니다. 어쨌거나 엄연히 따지면 아스날 소속 선수는 아니라서 아스날 입장에선 트로사르, 마르티넬리를 중용을 했고 스털링은 리스 넬슨의 상위 호환 정도로 생각한 영입이었습니다. 스털링은 아스날 입단 영상에서 아스날에서 내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며 다짐을 합니다. 하지만 백업에 머물러 첼시 팬들의 속을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잘해야 이적 시장에서 팔리기라도 할 텐데 익숙한 맛이 계속 나고 있습니다. 4위는 로베르토 산체스입니다. 2023년 브라이튼에서 첼시로 이적설이 났을 때 그의 잠재적 가치는 600억을 넘겼습니다. 따라서 실제 이적료인 410억은 다소 저렴하게 산 것인데 데제르비 감독의 빡빡한 개인 전술 요구 탓에 불화가 생겼고 급격하게 몸값이 떨어지게 된 이유가 되었습니다. 첼시는 산체스의 합류로 케파와 경쟁을 하게 되어 팀이 건강해질 것이라고 판단을 했지만 지난 시즌 케파는 이적 시장 마감 직전 홀라당 레알 마드리드로 임대를 떠나버렸고 산체스는 주전으로 무혈 입성합니다. 불안감은 기본기에서부터 발밑까지 방대했고 시즌 후반기엔 부상으로 16경기나 결장합니다. 발밑이 별로다 보니 롱볼로 전방에 연결하는 패스가 전무했고 쇼패스가 불안정하단 걸 안 상대 공격수들은 전방 압박을 대차게 걸었습니다. 챔스 관련은 팀의 골키퍼가 맞나 싶을 정도로 팬들조차 불안감에 떨었습니다. 뒷공간이 시즌 초부터 털려서 지능 높은 센터백이 필요한 첼시지만 안정감이 떨어지는 키퍼도 문제입니다. 정작 본인은 여유 있는 척 플레이하는 것도 포인트. 3위는 무드릭입니다. 첼시의 새로운 감독 마레스카가 오면서 1,400억을 넘게 주고 산 무드릭을 어떻게 활용할지 기대를 모았습니다. 유로파 컨퍼런스 3경기에서 2골 3도움으로 쾌조의 모습을 보였고 이들 경기가 모두 4골 이상 넣은 대승이었다는 점을 볼 때 무드릭이 성장하고 있음을 느낄 수가 있었죠. 다만 리그로 오면 얘기가 달라진다는 것이었습니다. 후반 교체 자원으로 7경기 공격 포인트가 없습니다. 주로 왼쪽 측면 공격수로 나선 그는 네투, 산초에게 자리를 내주며 벤치를 시켰습니다. 네투가 팀에 오면서 첼시 공격에 탄력을 받자 무드릭의 시간은 점점 끝나가고 있습니다. 실제 끊임없이 움직이며 압박하는 네투와 달리 무드릭의 수비 기여도는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그래도 안토니보단 아직 나은 거 아니냐는 희망 섞인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까지 무드릭 맘들이 있었다면 이젠 그 관심마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2위는 케파 아리사발라가입니다. 2018년 1362억을 들여 샀던 골키퍼 케파는 벌써 첼시로 온 지 6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계약 기간 다 끝나나 싶었지만 2024년 여름 첼시는 1년 계약 연장을 통해서 2026년까지 함께하기로 합니다. 사리 감독 시절 선수 교체 사인을 거부해 케파 아니시발 안나가라는 별명을 얻은 그가 이번엔 재계약을 하며 팀을 안 나가 생존에 성공을 한 것입니다. 물론 첼시 입장에선 그를 팔고 싶어 했고 1년 임대를 통해서 몸값 상승 효과를 본 뒤 2025년 여름 이적 시장 금액 회수에 나설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급을 깎아 재계약을 해도 그는 일주일에 1억 8천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놀라운 건 지난 시즌 그는 레알 마드리드로 임대를 가서 챔스 우승을 경험해 개인 통산 챔스 우승 2회 골키퍼가 되었습니다. 2024년 여름 본머스로 임대를 가기 직전까지 그는 레알 마드리드의 부름을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크루토아가 떠난 뒤 급하게 샀던 케파는 이제 루카쿠와 함께 첼시 최악의 영입이 되었습니다. 대망의 1위는 리스 제임스입니다. 애초에 그냥 축구를 못하면 기대치도 없습니다. 경기에 나오면 누구보다 돋보이며 잘 하는데 다치니까 팬들 입장에선 몇 배로 더 빡이 치는 것입니다. 바로 첼시의 리스 제임스 이야기이죠. 그나마 위안거리라면 비싼 이적료를 주고 산 선수가 아니라 첼시가 직접 키운 선수라는 것입니다. 오른쪽 풀백으로 등장하면 공격이면 공격, 수비면 수비, 게다가 플레이메이킹 능력까지 리그 최고 수준 풀백이 뭔지 보여줍니다. 그러나 부성을 당해도 너무 당한다는 게 문제. 24살의 리스 제임스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681일 경기수로 따지면 129경기 결정을 했습니다. 주로 다치는 부위는 햄스트링입니다. 2024년 10월 그는 무려 315일 만에 리그 경기 선발을 뛰어 이게 속보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건 얘가 주장이자 팀 내 최고 주급자. 그만큼 실력이나 리더십은 부상을 아무리 당해도 복귀하면
또 잘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2년 연속 EPL 시즌 개막전에 부상을 당해 이젠 그의 부상 소식은 리그 레이스 시작을 알리는 스타트 신호가 되었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